자, 다음 보죠. 자,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에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왜 5일일까요? 방어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방금 읽었던 269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언제까지는 하라? 늦어도 12시간 이전까지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 받으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숫자 5일이고요. 7일 아닙니다. 12시간 쭉 색깔 칠하시고 12시간 알아두셔야 돼요. 뭐 24시간 아닙니다. 자, 됐고. 자, 방식입니다. 소환장에는 성명, 주소, 죄명,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그리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서명하면 됩니다. 자, 송달 갑니다. 자, 이 주문 잘 받으셔야 돼요. 소환장은 송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2항 체크, 그리고 5항 체크, 그 밑에 268조 여기 체크. 자, 요 아까 제가 필기해드렸죠. 네 가지. 요 조문 세 개가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언제인지 알고 있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도 소환장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차회 기일을 정해요. 그치? 다음 언제 열린다고요? 다음 언제 열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환장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석을 명했을 때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면 되고, 자,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구금되었을 때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이지 교도소장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교정직 시험에서.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교도관이다. 자,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는 여기 미줄입니다. 자, 이게 3번입니다. 자, 소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역시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부분. 또 법원이 군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했을 때는 굳이 다시 소환장 송달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역시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묶으시면 자, 요 네 가지는 송달과 동일 밑줄 그시고 효력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을 때, 그리고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차회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를 정하여 출석을 명했을 때, 그리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았을 때, 법원이 군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기일을 통지했을 때, 이 네 가지는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역시 진단서 등을 끊어서 제출해야만 되겠죠. 자, 다음 봅니다.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이게 뭐예요? 이 공판기일 전이라는 것이 공판 준비 절차라니까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행해지는 증거조사, 증거 제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보면 첫 번째 증거조사.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 밑줄 그시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 기일 전에 이게 뭐야? 이게 공판 준비 절차죠. 공판 기일 전에 증인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증, 감정, 번역을 명할 수가 있는데 이 검증이 바로 뭐예요? 검증이 바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 밑줄 걷죠. 이게 바로 증거조사가 행해진다 이겁니다.
자, 이 신청을 기각하면은 당연히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각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제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기일 전에, 즉 준비 절차죠. 준비 절차에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 증거조사, 증거 제출이 행해지는데요. 조심할 것은 각주를 가보면 자,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이라 하는 것은요. 1회 공판기일 이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장 일봉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1회 공판기일 이후를 말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무소 등의 조회를 봅니다. 자,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무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쵸? 검찰청을 말합니다. 검찰청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 이 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증거 서류죠. 증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문은 검사에게는 특히 의미가 없죠. 그렇죠? 뭐 검사에 뭐 자기가 기록 다 갖고 있는데요. 검사보다는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조문인가 하면 이 피고인 측입니다. 피고인 측은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기 대등의 원칙 때문에 우리도 좀 보자는 겁니다. 보자. 그래서 이 피고인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보관 서류의 송부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기각하면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자, 판례 하나 봅니다. 자,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 불기소 처분 기록에 따른 이 불기소 결정서도 과연 이 1항에 해당되는 보관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송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공범입니다. 공범을 불기소한 겁니다. 불기소. 그러니까 그놈은 불기소, 즉 내보내주고요. 나는 기소한 거야. 억울하죠? 그 친구는 똑같이 공범인데 그 친구는 내보내주고 나는 기소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그 친구에게 유리한 뭔가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 나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항에 근거하여 송부를 요구한 것인데 과연 해당될까? 판례는 뭐라 하냐면 이 불기소 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인 열람 지정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판례도 좀 알아두시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 됐습니다.